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같이 늙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63세 겨울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바로 그날 밤 가장 믿었던 사람과 단둘이 남겨졌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랑도 변명도 아닙니다. 그날은 남편의 장례를 마친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문상객들의 발걸음 소리 낮게 속삭이는 위로의 말들, 향 냄새와 국화 향기가 뒤섞인 공기. 사람들은 많았지만 제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부부라기보다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두 명의 노인이었으니까요.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뜨거웠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26, 중매로 만나 결혼했고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을 꾸려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를 때도 늘 여보였지 정이라고 부른 적은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제 떠났습니다. 슬픔보다는 막연한 허전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자리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민석 씨,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평생 친구였던 사람. 몇 년에 한 번씩 명절 때 얼굴을 보던 사이.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남자는 남편보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설날 모임 자리에서 남편과 친구들이 화투를 칠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석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가 설거지를 돕겠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사양했지만 그는 행주를 들고 제 옆에 섰습니다. 정희 씨는 늘 부엌에만 계시네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아챈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남편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나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제 대답 너머의 무언가를 읽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제 기억에 남아있던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준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에서 그가 다시 제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도 제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위로라기보다 오래 참아온 무언가를 정확히 짚어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악수처럼. 그러나 그 짧은 접촉이 제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났습니다. 딸은 제주도에서 올라왔고 아들은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며칠 더 있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어떡해?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있는 게 익숙해. 너희도 할 일 많잖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혼자 있는 것이 익숙했으니까요. 아이들이 떠나고 친척들이 떠나고 문상객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례로 울렸고 마침내 집안에는 거의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민석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그는 이미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제가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함께 부엌일을 하는 동안 이상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맞물렸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 그는 행주로 닦았고 제가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그는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부엌일이 끝나고 거실로 나왔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제 가보셔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그 질문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선택을 제게 넘기는 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할 이유도 괜찮다고 말할 용기도 그때의 저는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을 꺼내고 녹차 티백을 넣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컵이 부딪히는 소리만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들이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그에게 차를 건넸을 때 우리의 손가락이 잠깐 스쳤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저도 마주 앉아 제 차를 마셨습니다. 정희 씨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그 단어는 제 앞에 놓인 공백처럼 막막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정해진 자리에만 서 있던 여자였습니다. 앞으로를 상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아직은 실감이 안 나요. 남편이 없다는 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목소리, 재촉하지 않는 목소리.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닮은 옆모습, 같은 시대를 살아온 비슷한 나이의 남자. 그러나 전혀 다른 기운이 그에게서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늘 제 곁에 있었지만 저를 보지 않았고 이 남자는 아무 말 없이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요?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떠나지 않겠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늘 외로웠는데 지금은. 그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 미완성된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말없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그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는 명함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그것뿐인 작은 종이. 그 작은 종이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늘 밤에 울렸습니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텔레비전에서 늦은 뉴스가 흘러나오고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그리워지는 시간에 첫 전화가 온 것은 장례 이후
일주일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벨소리에 놀라 전화기를 들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깨우신 건 아니죠? 그의 목소리는 항상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통화 자체가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아니요. 원래 잠이 잘 오지 않네요.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대신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없이 흘려보냈던 결혼 생활, 아무도 묻지 않았던 제 마음, 그리고 이제야 들리기 시작한 제 안의 숨소리들. 혹시 불편하시면 끊으셔도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평범한 질문. 그러나 그 평범함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제 하루를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평범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것, 공감받는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울고 계세요? 그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거짓말했습니다. 그가 길게 숨을 내쉴 때, 그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곁에 있으면 좋으련만.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가 어땠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그러나 그 평범한 문장들 사이에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전화는 매일 밤 왔습니다. 어떤 날은 짧게, 어떤 날은 길게.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저의 하루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어느 날 밤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통화하는 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만해야 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만하고 싶지 않아요. 그 고백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저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공감받는 순간 욕망으로 변한다는 것을. 오늘 뵐 수 있을까요?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 그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금.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어둠이 깔린 시간, 그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의 얼굴은 약간 수척해 보였고 그 모습이 제 가슴 한편을 아리게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공기는 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조심스러움은 사라졌고 대신 무언가 절실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경고였지만 이미 늦은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죠. 정답 같은 말. 그러나 그날도 그는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이 아름답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꾸 부르고 싶어요. 정희 씨.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손등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세월이 남긴 주름, 집안일로 거칠어진 살결, 반점들이 생긴 피부, 누군가의 눈에 다시 한번 여자의 손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희 씨의 손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참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제 손을 이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거리, 소파의 쿠션이들의 무게를 함께 받아내며 조금 더 깊이 꺼졌고 그만큼 서로의 체온도 분명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솔직함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제 손 바로 옆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5cm, 손가락 하나 정도의 거리, 그 짧은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도 똑같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 사이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정희 씨, 그가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괜찮을까요? 무엇을 묻는 건지 저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손을 잡아도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손을.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제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허락이었는지 포기였는지 그때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마침내 제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제 온몸이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63의 심장이 이렇게 격렬하게 뛸 수 있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숨소리, 제 숨소리, 뒤섞여서 하나가 되는 소리.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의 주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어진 살결 위를 마치 귀한 무언가를 만지듯 조심스럽게.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 때문인지 참음 때문인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이 순간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제 손바닥을 감쌌습니다. 완전히,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무언가가 터지듯. 정희 씨, 그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아무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름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손을 잡은 채 우리는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5분이었을 수도 30분이었을 수도 1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짧은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제 손도 그의 손을 역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시겠어요? 한참 후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잡혀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복도로, 복도에서 문 앞으로.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기회처럼 서로에게 물어보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이 선을 넘어도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희 씨, 그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확인.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대답 대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세상이 조금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 공간으로 압축된 것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완전한 어둠도 완전한 밝음도 아닌 그 중간의 빛. 우리는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손을 잡은 채 두렵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한 고백. 저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저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혼자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물어보듯이 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제 것만큼이나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63세도 이렇게 떨리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떨리는 웃음이었지만 떨림은 나이와 상관없나 봅니다. 그가 대답하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마가 맞닿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뒤섞였습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숨결.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거친 손바닥. 세월을 함께 견딘 손. 그 손이 제 얼굴을 가장 소중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거짓말.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제게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주름도 이 흰 머리카락도 세월의 흔적들도 모두 아름다워요. 정혜 씨를 만든 시간들이니까요.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게는 그 세 글자가 모든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듯이. 처음에는 짧았습니다. 확인하는 키스, 허락하는 키스. 그러나 두 번째는 더 깊었습니다. 더 절실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났습니다. 손이 허리로 갔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제 손이 그의 등을, 옷 위로 느껴지는 체온, 살아있다는 증거. 천천히 해도 될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천천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숨은 점점 짧아졌고 말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의 손 이제 옷깃을 스쳤습니다. 물음표처럼. 저는 그의 셔츠 단추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답처럼. 첫 번째 단추가 풀렸습니다. 그의 손이 멈춰섰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마치 시간이 우리 편인 것처럼. 제 옷도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꽃잎을 만지는 사람처럼. 정희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왜 고맙다고 하는지. 제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랜만에 서로를 안았습니다. 꽉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주름진 피부, 탄력을 잃은 살결, 세월의 흔적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순간만큼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항상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나이에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솔직하다는 것을요.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그림자, 사랑을 나누는 그림자.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순간, 이 온기, 이 생생한 감각만이 전부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곁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 편안한 숨소리. 저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이마, 세월이 새긴 흔적들, 눈가의 잔주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의 이마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함도 후회도 그 눈빛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이해와 조용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침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이 왔다는 것, 밤이 지나갔다는 것,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 후회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는요?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소리. 그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옷을 정리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현관 앞에서 그가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결정처럼 들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곧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늘 저녁 시간, 어둠이 내린 후, 마치 낮의 세계와 밤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아직은 우리만의 것이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꽃을 가져왔습니다. 장미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으니까요. 대신 수국이나 백합 같은 은은한 꽃들.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그가 매번 말했습니다. 저는 매번 웃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진심처럼 들렸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그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면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미완성된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날은 특히 외로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서로를 확인하듯이. 나이가 들면 욕망도 사라진다고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가 달라졌을 뿐, 더 깊어졌고, 더 절실해졌고, 더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 딸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제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아.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딸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딸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뭔가 달라 보여서요. 화장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나이 들어서나 좀 가꾸면 안 되니. 제가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딸은 웃었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며칠 뒤 우리는 낮에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카페 창가 환한 대낮의 아래에서 그를 마주하니 모든 것이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숨길 수 없는 현실, 부정할 수 없는 감정. 이제 그만해야겠죠. 이번에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정희 씨가 힘들어질 거예요. 아이들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끝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하시나요? 그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아닙니다. 다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그 말이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평생 그리워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희 씨를 외롭게 만든 건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게 만든 것도 저만은 아닐 겁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제 안에 남았습니다. 행복하세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외로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나는 아직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누군가의 온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충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어떤 감정은 사람을 분명히 바꿉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밤들을 떠올립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겹쳐진 그림자, 떨리던 손, 빨라지던 심장, 그리고 오랜만에 느낀 살아있다는 감각. 거울을 볼 때 제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눈빛.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젊어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 흔한 말이 이제야 진짜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제 우연히 그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인사만 나누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맙다고, 행복하라고. 당신이라면 이 선택을 후회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늦게 찾아온 삶의 증거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3의 나이에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 곧 삶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